안녕하세요. 제이디드 월드입니다. 하반기는 강력한 상승세가 나오기를 많은 분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는 가운데 오늘 드디어 미국 시장 마감 후에 루시드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루시드 6%가량이 올라가면서 19.7에 마무리를 하였고 다시 한 번 더 20불 테스트 구간,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에는 실적 발표, 매출과 생산 대수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주가의 흐름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많은 분들께서는 20불을 뚫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기를 바라면서 생산 대수 1000대가 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은 단기적으로 무언가 확실한 것이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오늘 실적 발표에서 루시드 투자자 여러분들, 전기차 섹터에 투자하시는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봐야 될 거, 그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지금 미국 시장에서는 루시드의 매출 예상치 최저 118밀리언, 최대 166밀리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딜리버리 대수가 800대에서 1200대 사이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여기서 1000대 이상의 딜리버리 대수가 나와야지 시장에서 좋은 반응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딜리버리 대수가 아니라 생산 대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감이 안 옵니다. 그래도 적어도 1500대 이상이 나오기를, 어쨌든 생산 대수가 좋게 나와야지 지금 생산이 원활하게 빠르게 잘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또 다른 지표가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전분기에 360대 딜리버리 한 만큼 이번 분기는 이거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반드시 증명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EPS 같은 경우에는 최저 마이너스 0.48, 최대 마이너스 0.23달러로 보고 있는데, 루시드 같은 경우에는 스타트업이고 현재 생산이 많이 증가하고, 그러니까 매출이 크게 올라가고 브랜드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EPS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역시나 가이던스입니다. 정말로 최악의 경우 피터 형께서 12,000에서 14,000대 올해 못하겠다, 이렇게 말이 나오는 순간 우리 모두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 제시한 가이던스 숫자가 줄어든다, 그러면 정말로 안 됩니다. 그리고 루시드 성장주로서 계속해서 미래 방향성을 제시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재 그래비티 개발에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안심감을 조금 주주들한테 심어줘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그 다음으로 볼 지표는 예약 판매 대수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결국 이런 것들이 나중에 다 매출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2분기 어닝 질문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로 요약이 될 것입니다. 애플 파트너십과 생산 부분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저가형 전기차 이 부분에 대한 플랜, 결국 루시드 주주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한 질문들이 딱 타이밍에 맞게끔 질문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루시드 주가 방향성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어쨌든 공매도 비율이 굉장히 높다. 오늘 실적 발표에서 확실한 숫자를 보여주면서 공매도가 박살이 날지 아니면 공매도 숫자가 계속해서 유지가 될지, 오늘 루시드가 내놓는 매출이 시장의 예상치에 상응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많은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의견과 다르게 애널리스트 여러분들은 어쨌든 루시드를 바이 포지션으로 보고 있다. 현재 대다수의 애널리스트 형들 같은 경우에는 루시드를 30불로 보고 있다. 어쨌든 루시드의 단기적인 차트 흐름은 오늘 실적 발표에 따라서 좌지우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롱텀으로 보시는 분들 역시나 오늘 이제 생산 대수, 딜리버리 대수가 얼마나 증가를 했는지 굉장히 궁금할 것입니다. 오늘 루시드의 실적 발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카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카누 3.6불에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카누가 거의 망할 뻔했습니다. 정말로 저 세상으로 갈 뻔했다가 최근에 조금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는데, 카누를 물속에서 구해준 기업은 누가 뭐라고 해도 월마트입니다. 월마트가 최근에 카누한테 전기차 주문을 하면서 카누가
겨우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카누 같은 경우에는 루시드보다 공매도 비율이 훨씬 더 심한 상태이고 지금 공매도 비율이 거의 극강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매도가 많은 이유는 명확합니다. 지금 카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돈이 없다. 1분기 실적 보고서에서 가지고 있는 현금이 100밀리언, 정말로 지금 돈이 바닥을 보이고 있는 카누이고 사실 보통 이런 상태이면 카누 같은 기업은 인수합병 절차가 이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 매체에서도 애플이 카누를 살 것이다, 인수합병이 진행될 것이다, 이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카누가 인수합병이 진행되지 않는 이유는 토니 아킬라 형이 끝까지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카누 같은 경우에는 지분 구조에서 엄청나게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원래 카누의 대주주가 중국의 재벌 박탐리였는데 보시는 것처럼 지분율이 굉장히 많이 빠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들어온 대주주가 AFV 파트너스라는 곳인데 여기가 지금 토니 아킬라 형이 만든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토니 아킬라 형께서 카누를 완전히 지금 지배하고 있는 과정이고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로 처음 들어와가지고 점점 지분을 늘려나가면서 창업자를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현재 카누의 공동 창업자는 애플로 자리를 옮긴 상태이고 그렇지만 율리 크란치 형께서 지분율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카누의 사업 방향성은 토니 아킬라 형에 의해서 더 이상 이제 중국 재벌인 박탐리 형이 아닌 토니 아킬라가 실질적인 주인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리스크가 높은 정말로 망하기 직전에 월마트가 한번 살려주었고 그렇지만 여전히 현금은 굉장히 부족하고 현재 아직까지 카누 같은 경우에는 완성품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 프로토타입으로 개발 중인 상태이고 돈은 못 벌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엄청나게 리스크가 큰 기업을 매수 대상으로 고려를 할 수가 있을까요? 어쨌든 지금 카누가 시장보다 훨씬 더 많이 주가가 떨어진 부분은 합당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토니 아킬라 형이 인수합병이 아닌 끝까지 버티기 작전으로 들어간다라면 결국 돈을 구해야 됩니다. 돈을 구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이고 돈만 구해진다라면 카누의 미래는 우리가 조금 더 밝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차량을 출시를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술력에 대한 디테일을 정확하게 얻을 수는 없지만 2020년에 애플이 인수 제안을 했을 때 과감하게 거절을 했다라는 점, 그리고 현재 나사로부터 계약을 따냈다라는 점, 그리고 미군이 선택한 전기차가 카누라는 점, 이런 부분을 유추해 봤을 때 기술력은 우리가 좋게 평가를 해도 되지 않을까. 하지만 토니 아킬라 형이 돈을 얼마나 구해낼 수 있을까. 결국 이것이 카누의 생명줄이 끊어지냐 안 끊어지냐 결정이 날 것입니다.